우선 제가 고이도 스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고이도 스님께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4년이 지난 그 1949년도에 도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패전 후에 그 항량한 도쿄에서 생활하시면서 원자력이야말로 미래의 에너지라고 믿고 부푼 꿈을 안고 1968년도에 그 도호쿠 대학의 원자핵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에너지이고 또 차별적이며 일본 정부가 그렇게 원자력과 핵은 다르다라고 했던 것이 다 거짓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핵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교토대학교 그 원자로 실험실이라고 실험적인 원자로를 갖고 실험하시는 곳인데요. 거기서 조수가 되었고 또 현재는 조교로 계신데 지금 전공하시는 분야는 원자력 시설에 관한 그 의한 그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또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거, 그리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타카 원전 소송이라든지 그 일본에서는 탈핵 관련 소송이 굉장히 7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타카 원전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서 많은 전문가로서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굉장히 많은 일본의 저서가 나와 있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이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대 히로아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죄송한 것은 저는 한국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동시통역을 부탁드려서 저는 일본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주최 측에서 붙여주셨는데 공존의 과제 탈핵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나라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지금까지 많은 핵발전소를 만들어 와 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는 그 핵발전소가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고도 또한 한국도 핵발전을 추진한다고 지금도 표명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정권인 그 자민당 정권도 더욱 핵발전소를 건설 또는 수출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라 한국 그리고 일본 또는 세계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핵발전을 그래서 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들으시려고 오셨을 텐데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습할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도 사용해결료 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나요? 이건 인간이 처음으로 장렬시킨 원폭 핵폭탄입니다. 한국에는 아마 기독교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원폭은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름을 붙인 이름의 원폭이 장렬한 것은 1945년 7월 16일입니다. 이날은 미국, 소련, 영국이라는 3개국의 순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교회에서 포츠담에 모여서 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미국은 이 포츠담 회담에 맞추어서 이 인류 최초의 폭탄을 자기네 나라 사막 아라모골드에서 장렬시켰습니다. 이 원폭은 핵폭탄은 인류 최초의 것입니다. 누구도 진짜로 이 폭탄이 폭발할지 어쩔지 몰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돈을 갖췄어. 10만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자, 노동자를 비밀 도시에 집어넣고 몇 년이나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초의 원폭이기 때문에 이 폭탄이 정말 폭발할지 어떨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막 일각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이것을 설계한 물리학자, 군인 등이 우선 처음에는 몇 킬로 떨어진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폭탄의 스위치를 넣은 순간 불덩어리가 장렬했습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웠다고 얘기합니다. 폭신지는 모두 녹아버리고 모든 게 녹아버렸습니다.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던 과학자, 군인들 앞쪽으로도 맹렬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미국에서 보자면 엄청 고생해서 만들어낸 폭탄이 사막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성공 얘기를 바로 포츠담 회담장에 보냈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원폭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듣고 옆에 앉아있던 영국 처칠 수상한테 지금 우리가 원폭을 만들었다, 이제 세상은 우리 것이다라는 그랬다는 그 원폭입니다. 이 폭탄은 바로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도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기에 모여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각각의 일을 하시고 또는 학교에 가고 또는 아이들은 노는, 어느 도시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겠지요. 히로시마라는 도시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려서 이러한 버섯구름이 퍼졌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도시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일본 가옥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고 길에는 노면 전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일상을 보내고, 물론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있었습니다.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막이 아닌 이러한 곳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충분히 다 알면서 여기에 원폭을 장렬시켰습니다. 왼쪽 앞쪽으로 보면 둥근 지붕이 보이는데 이거지요. 이것이 원폭돔으로 불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돔 위쪽에서 약 600m 상공에서 원폭이 장렬되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형성되고 폭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타서 죽고, 그리고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피폭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도 화상으로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옷도 뭐도 다 붙어버리고 몸도 화상으로 피부가 늘어지고,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도망다니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そのすぐまた 그 후 직후 4월 만에 미국은 나가사키에 원폭을 落としました。 떨어뜨렸습니다. 長崎だって 나가사키라고 해서 물론 나가사키도 사람이 사는 도시지요. キリスト教の 특히 기독교 분들 たくさんいるという 많으신 그러한 도시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原爆を落として 원폭을 떨어뜨려서 일순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焼き殺されていくと 다 죽고 なりましたし、 그러한 상황을 福岡福岡生き延びた人たち 맞았고 は被爆者というレッテルを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폭자라는 표차를 달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今ここに2つの 여기 두 개의 物体が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です。左の方に映っている 왼쪽에 小さい小ぶりの 작은 広島に落とされた 작은 원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진 리틀보이라는 원폭입니다. 하실래요? 丸っこいずんぐりむっくりしたのは 네, 그리고 오른쪽에 좀 커다랗게 생긴 동그란 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그 이름이 패트맨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몇 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던 원자폭탄인데 사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투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원자력 혹은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왼쪽에 있는 히로시마 원폭 쪽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재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트맨, これは 이것은 プルトニウムという 플루토늄이라는 천연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2つの原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원자폭탄은 원폭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그 재료가 전혀 다른 원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米国の原爆製造計画は 미국의 원폭 제조 계획은 맨하탄 계획이라는 암호로 불리었습니다. マンハッタンというのは皆さん 조금 맨하탄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맨하탄 섬이라는 그 섬의 이름이지요. 당시 그곳에 군사령부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이 미국의 원폭 제조 계획이 맨하탄 계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まず一番 먼저 ウランを掘ってくる 제일 처음에 우라늄을 채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しかし掘ってきたウランというのは 하지만 그 파서 가져온 우라늄은 본래는 두 종류의 우라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폭을 제조하기 위한 ウランというのは 그 원료 掘り出 우라늄은 したウランの 0.7% 파온 채굴한 우라늄의 0.7% 전체 150분의 1밖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적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했냐면요. 먼저 그 원폭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을 우라늄 235, 235라는 핵 물질만을 농축시키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파온 그 물질 그대로의 상태로는 원폭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핵 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만 분류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 하고 나서 핵 물질의 우라늄 그 덩어리를 손에 넣게 되고 히로시마 원폭을 만들자. 一方で 라는 것을 한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작업을 동시병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채굴해온 우라늄이라 할지라도 0.7%밖에 핵 분열성 우라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작업이다. 그러니 핵 분열을 하지 않는 우라늄이 99.3% 존재한다면 그것을 플루토늄이라는 물질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원자폭탄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물리학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원폭을 만들자 하는 작업을 또 한편에서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자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日本でもそうですけれども、韓国の皆さんも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여러분들께서도 원자로라고 말을 하면 원자력 발전, 핵 발전, 그 발전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자로라는 것은 원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플루토늄이라는 원폭 재료를 만들고 싶어서 개발한 것이 이 원자로라는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 원자로를 움직여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원폭의 재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 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야 하고, 그래서 개발된 기술이 제철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플루토늄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사키 원폭을 제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맨하탄 계획에서는 히로시마 원폭을 만들어내는 흐름과 나가사키 원폭을 만드는 흐름, 이 두 작업을 동시 병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ここでちょっと話が脱線して申し訳ない。 제가 잠깐 이야기가 탈선해서 제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만 이 채굴해온 우라늄 안에서 핵분열성 우라늄을 왼쪽 끝자리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우리가 열화 우라늄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나가사키 쪽 그 흐름에서는 원자로를 움직여서 핵분열성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태우고 그리고 핵분열하지 않는 것의 일부를 플루토늄으로 바꾸는데요. 이것을 플루토늄 추출해낸 이후에는 우리가 감손 우라늄이라고 부르는 핵분열성 우라늄의 비율이 적어진 우라늄이 쓰레기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등에서 미국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옆길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맨하탄 계획에서 원폭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해온 기술은 먼저 이 탈 수 있는 핵분열성 우라늄을 모으게 되는 농축이라는 작업 하나고요.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원자로 를 만들고 그 원자로에서 재처리를 해가는 추출해내는 재처리 이 기술이 원폭을 만들기 위한 그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기술입니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 모양으로 전쟁과 다툼을 지속해왔다는 게 전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원자력에 자기들의 환상을 투영하게 됩니다. 즉 그 원자력의 꿈을 걸게 되는데요. 어떤 꿈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1954년은 일본에서 원자력 개발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승인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여된 해였습니다. 이 해에 어떤 식으로 일본의 언론이 그 원자력의 꿈을 꾸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신문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잠재적인 전력으로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것이다. 게다가 석탄 등의 자원이 앞으로 지구상에서 차츰 적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에너지가 지니는 위력은 인류 생존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이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 자신이요. 일본이 전쟁으로부터 탈피해서 복구를 해서 어떻게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화석 연료가 없어진다면 그 후에는 원자력이다라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그 장에 제 스스로 발을 내딛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1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러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方も 해외 언론 관계자분들도 오셨고 한국의 언론 관계사들도 제게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必ず私に聞くことが 제게 반드시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日本は被爆国 일본은 피폭국인데 なぜ原子力なんか 왜 원자력 私に聞い 핵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私は多分違う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なのに 피폭국인데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だからこそ 피폭국이기 때문에 더욱 원자력에 기대를 걸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という国が2つの原爆を 일본이라는 나라에 2개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많은 사람이 고난의 그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상처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원자력의 힘을 평화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그저 한낱 상처로 그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든 인류의 희망을 위해서 이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히로시마 나가사의 피폭자분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자 는 마음으로 그 선두에 서서 운동을 해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찬성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それは日本が被爆国だから 그것은 ということだ 일본이 피폭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58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오늘까지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そして先ほどの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신문 기사의 후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電気量は2000分の1になる 전기요금은 20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신문이 썼습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꿈을 품었던 그 당시는 원자력 발전소가 핵 발전소가 만들어진다면 전기의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저렴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전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세계 최고로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핵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요금은 수력에 비해서도 화력 발전에 비해서도 고가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는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原子力発電には 원자력 발전에는 화력 발전처럼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처럼 커다란 대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규모 공사도 굴뚝도 필요 없다. 그리고 태우고 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트럭도 필요 없다. 밀폐식 가스터빈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보일러에 물조차 필요 없다. 보일러 물도 필요 없고 상간 벽지에 그 쓰레기들을 나를 필요도 없다. 빌딩 지하실에 발전소가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핵발전소를 보러 가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공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력 발전소와 비해도 훨씬 거대해졌습니다. 결코 도심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서울에도 세울 수가 없겠죠. 인구가 적은 과소지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하게 됐고 지하 건물, 빌딩 건물 지하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꾸었던 이런 꿈은 모두 다 환상이었다는 것은 지금은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その原子力発電を 그러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핵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작업을 대체 밟아가야 하는가를 이 하얀 캔버스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왼쪽 끝에 제가 작은 사각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これです 이건데요. 広島の原爆が炸裂した時に 이것은 그 히로시마 원폭이 불탔을 때 핵 분열을 했던 우라늄의 중량입니다. 불과 800g입니다.
用意していただきました。 지금 여기에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500g이지요. 이것과 그다지 무게가 다르지 않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그 도시 자체가 순식간에 괴멸해버리고만 그런 맹렬한 힘을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대체 그렇다면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라늄이 이 핵분열을 하느냐 보면 이만큼입니다. 今日では 오늘날은 100만 킬로와트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표준이 되었습니다만 標準的な原子力発電 그 所 표준적인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1기를 1년 동안 가동시키려고 생각한다면 1톤의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야 합니다. 猛烈な量のウランが 맹렬한 양의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分かりました。 것을 먼저 알게 地 되었습니다. 球にあるウランというのは 지구에 있는 우라늄은 資源では 그만큼 풍요로운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핵발전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량의 우라늄이 地球上のウランがすぐ 필요한 になくなる 지구상의 우라늄이 금방 気がつきました。 사라질 정도의 양이 필요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화석 연료가 언제든 やがては原子力だ。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드디어 원자력이라고 나도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原子力の資源である 원자력 자원인 연료인 エネルギー量に換算しても 우라늄은 에너지원으로 환산해도 석유의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석탄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밖에 없는 정말로 빈약한 자원으로 그런 것에 인생의 미래의 에너지를 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そして 그리고 この図はもう一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800g 우라늄이 핵분열했다는 것은 800g의 핵분열 생성물, 방사성 물질, 이른바 죽음의 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톤의 1톤의 우라늄을 핵분열시킨다는 것은 1톤의 핵분열 생성물, 죽음의 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만든 죽음의 재의 1000배분, 원폭의 1000개분의 죽음의 재를 하나의 발전소가 원자로 안에서 그 죽음의 재를 떠안게 되는 원자로인 것입니다.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지요. 핵발전소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가끔 사고를 일으켜요. 핵발전소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도 해요. 잘못을 일으키지 않는 인간은 없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고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바란다고 해도 소망해도 언젠가 큰 사고가 일어나 버릴지도 모르는 그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원자력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파국적인 사고는 예상 불가능.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으로 대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뭘 했냐면 핵발전소와 핵연료 시설은 도시에는 세우지 않기로 두 번째의 대책으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지도 위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세워져 버린 곳을 명시적으로 동그라미로 점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국분도 아시겠지만 좀 더 찍어볼까요?
여기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日本の巨大な都市 일본의 거대 도시에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는 避けて 딱 피해가지고 いわゆる人が住む 이른바 사람들이 적게 사는 財政的に困窮した地域 재정적으로 곤궁한 지역을 선택해서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었어. 길고 긴 송전선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로 전기를 보내기로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 봐도 핵발전소 따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전기를 필요하다면 핵발전소를 도시에 세우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한산한 곳에 떠밀어버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핵발전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일본은 핵발전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そして残念ながら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とうとう事故が起きてしまい 드디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皆さんもご存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사고를 낸 第一原子力発電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진입니다. 真ん中に上から 한 가운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이 건물을 터빈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터빈의 발전소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늘어져 原子炉 있는데 自身は 원자로 자체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一番上に 맨 あ 위에 るのが1号機 1호기 原子炉があった建物で 원자로가 있던 곳이고 맨 위에 쪽에서 폭발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뭐 그 뼈대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에 2호기. 2호기는 아직 건물 모양은 그대로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2호기야말로 내부에서 최대 폭발을 일으켜서 환경에 방사성 물질을 흩뿌린 그 2호기입니다. 도쿄전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가 3호기. 여기서도 역시 폭발이 일어났고 최상으로 이게 그 폭발이 솟았고 그리고 이 철골조차도 그냥 그 무너져 내린 그 정도로 맹렬한 폭발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세 개의 원자로는 2011년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만나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노신 그 자체가 녹아버려 떨어져 내리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것은 4호기. 이 4호기만큼은 2011년 3월 11일 운전을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사 라는 것을 하고 하면서 원자로는 멈춰 있고 원자로 안에 있던 연료도 모두 다 꺼내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에 가라앉혀둔 상태에서 지진과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4호기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서 원자로 최상층이 날아가서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상세하게 드릴 시간이 없는데 4호기 경우는 특수한 그 부서진 형태를 보입니다. 맨 위쪽에만 아니고 이쪽에도 벽이 있는데요. 이 벽에 구멍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가 이게 박혀 있는데요. 이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에 방대한 사용 해결료가 들어있는데 죽음의 제 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밖에서 그 저장 수조 얘기 잠깐 하겠지만 히로시마 원폭이 뿌려진 방사능에 비하면 1만 4천 발 분량의 죽음의 재가 이 벽 안쪽에 있었던 겁니다. 가라앉아 있는 채로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 직후에 핵발전소 제어실입니다. 중앙제어실. 캄캄합니다. 작업원들은 회중 전등으로 어떻게든 사고를 수습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호복을 입고 放射能を吸い込まないように 방사능을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전등의 불빛 아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수습할까 苦闘しました。 고통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전체가 정전이어서 何の手当ても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고는 점점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원자로가 していって 폭발해 가고 ここに見えているのは 여기 보이는 것은 3호기입니다. 最上階が 최상층은 だけになってその骨 골자만 남고 뼈대만 남고 그대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건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형태의 그 정도의 폭발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4호기, 옆에 보이는 게 4호기도 뭐 너덜너덜해졌지요. なってしまいました。これは 이건 事務棟の方から見た 사무동에서 본 부지 안쪽인데요. 창이고 벽이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지 안에 잔해물이 산란해 있고 이렇게 흩뿌려진 이러한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ことが起こりました。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원자로 건물의 割った断面図 그 단면도인데요. 원자로가 들어있는 중앙부에 いわゆる眉 이른바 書いてあります。これが私たちが 이것이 우리가 原子炉 원자로 圧力容器と 압력용기라고 부르고 있는 鉄製の圧力釜 강철제 압력 솥입니다. 일종의 여기에 노심이 ここ 있고 にウランが 여기에 詰めてあります。 우라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일 경우는 分裂反応 우라늄이 핵분열을 해서 열을 その 내서 熱で 그 열로 圧力容器という 압력용기 入れてあった 안에서 水が沸騰 압력 して蒸気になって 용기에 들어있는 물이 끓어서 그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발생해서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들어오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면 이 부분이 大量の 대량의 熱性生物 핵분열 생성물 죽음의제가 계속 나옵니다. 1年 히로시마 で広島原爆 1년 가동만 해도 히로시마 원폭을 넘어가는가 하는 그런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방사능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발열하는 것입니다. 事故が起きて 사고가 나서 ということで 엄청나다. 우라늄 핵분열 그 자체를 멈췄다고 해도 이 안에 핵분열 생성물이 담겨 있는 発熱地震 것이기 때문에 발열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이 여기를 시켜야 하는 거죠. 必要がありました。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炉心を冷やすためには 노심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水を流すためには 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動かなければいけない 펌프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펌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しかし 하지만 当日発電所が 당일 발전소 전체가 정전이었기 때문에 펌프는 안 돌아갔습니다. 水も流れない 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原子炉を冷やす 그래서 こと 원자로를 식힐 수 없는 채 이것이 그냥 녹아내린 것입니다. がしまったわけです。溶け落ちる途中で 녹아내리는 그 도중에 燃料棒という 연료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르코늄이라고 부르는 금속인데 이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주위의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리적인 그 화학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방사능이 여기서 뿜어져 나와서 この図に 이 그림에 実験で使うフラスコのような 그 플라스크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코 같은 모양인데요. これは 이것이 原 우리가 子炉格納用 원자로 경납용기라고 부르는 그릇인데 방사능을 봉쇄하게 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부르는 경납용기입니다. フラスコのような 이 플라스코 같은 이 용기 안에 방사능을 봉쇄할 수 있다고. 水も漏らさな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납용기는 공기도 물도 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경납용기에 넣었던 건데 근데 그것조차도 유감스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진행이 너무나 가혹했고 심각했고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봉쇄하는 마지막 보루 경납용기에 상처들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그래서 이 경납용기 안에서 그동안 이제 발생하게 되는 새롭게 발생하는 수소가 밖으로 새서 원자로 건물 맨 상층부로 모여서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これが1号機 이것이 1호기에서 3호기까지 일어난 そして私は先ほど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호기에는 원자로 안에는 연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号機の 4호기 炉心の中にあった 노심 안에 있던 연료는 모두 この使用済み 이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 プールの底に 이 저장 수조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는 방사능을 봉쇄하기 위한 경납용기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을 봉쇄한다는 것은 봉쇄해야 되는데 저장 수조는 전혀 봉쇄할 수 없는 경납되지 않는 곳이죠. 물론 저장 수조도 여기가 물이 끓어오르면 방사능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저장 수조도 계속 냉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そういう宿命を持った 이런 구조를 가진 장소였죠. 今のところまだなんとか持っているようですけれ 네, ども 아직은 간신히 유지가 돼 있는 것 この 같습니다만 プールのすぐ隣の壁 아까 보셨던 곳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벽에 이미 구멍이 뚫려버린 상태여서 4호기 경우에는 이 사용 후 핵연료가 거의 공중에 매달린 형태로 지금도 건물 안에 매달린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조가 무너지는 형태가 돼서 수조 안에 있는 냉각수, 물이 흘러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다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마는 위험성을 아는 채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ともあれそんなことにはならない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起きたのか 지금까지 대체 얼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핵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고는 일어났지만 그렇게 큰일은 일어났지 않았다. 피폭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일본에 꽤 있습니다. 私は随分驚きました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事故直後のこれは 예를 들어 이것은 사고 직후에 보도됐던 신문 기사인데 여기에 무엇이 써 있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福島県 많이 입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현의 오오쿠마정이라는 그 지자체에 후다바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후다바 병원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原子力発電所から4キロしか離れて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바로 앞에 핵이 있다. 그런 장소였었는데요. 次々と 그런 상태에서 이 핵이 잇따라서 폭발을 했고 방사성 물질이 분출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방사선 그 측정기의 수치가 逃げるしかないと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순간에 경찰관이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정말 고민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400명 이상이나 있다. 病人です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병자입니다. 자기가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을 안고 있는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苦悩して 병원 관계자들은 고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망갈 수밖에 없다. 도망을 쳐야 한다. 해서 1階に下ろして 여러 가지 침대라든가 들것이라든가 태워서 환자들을 피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90명의 こともできないまま 환자들은 병원에서 데리고 오지도 못한 채 그곳에 그대로 방치된 채 사망을 取り残され 한 た 사람이 命を落とすということに 45명입니다. 그대로 방치된 병원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원뿐만이 아닌 광범위한 범위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오염에 되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오염지대에 남겨진 채 그곳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すでに1400何十人 이미 1,400この原子力発電所の 수십 事 명의 故 사람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ごめんなさい間違えた現地ではこんな状況でした 현지에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町になってしまって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없는 거리에서 원전 人々は 폭발, もう入ることができない 여기서부터 출입 금지라고 표시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게 そ 되었습니다. して被害を受けたのは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것은 입은 것은 인간뿐이 動物たち 아니었습니다. は捨てられてしまいました 동물들은 버림받았습니다. これは牛たちです 이 소를 囲われ 보십시오. て逃げることもできないまま 울타리 안에 가둬진 채 도망치지도 못한 채 次々と死んでい 소들이 く 잇따라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죽어갔습니다. 死んだのは牛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죽은 것은 소뿐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그대로 남겨진 その場 채 で死んでいくと 그 줄에 묶인 채 그곳에서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牛を飼っている人たちの中にはつないでいくことはできな 그리고 い 소를 키우고 있던 殺すことは 사람들 できない 중에는 묶어둘 수만은 없다.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를 놓아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놓아준 소들은 오염된 지역 안에서 이런 식으로 来たし中に 살아왔고 は死んでいく 그 중에는 죽어간 そしてこうした牛たちは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들은 방사능 오염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이런 소들은 죽여버리자. 오염된 소가 밖으로 나오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모두 죽이자 牛を飼っている人たち 하여서 殺戮するように指示 소를 키우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살처분하도록 죽이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처분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 심정으로 키워온 자신들의 소를 죽일 수는 없다 해서 여기 살처분 반대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소들을 모아서 지금도 오염지대 안에서 계속 살게 하고 있으면서 아주 고난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日本の 정말 周辺で 엄청난 일들이 후쿠시마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苦難を受けたのは牛や馬でもだけでもあり 고난을 당한 것은 소나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もまた 개들도 捨てられてしまい 버림받았고 無人になった町で 사람이 없어진 ペットたちが 이런 거리에서 이런 애완동물들이 ペットたちはもちろん餌をもらえないまま 남겨졌는데요. 死んでいきましたし 어떤 애완동물들은 물론 먹이를 먹지 못한 채 죽어가기도 했고 지금 야생동물이 되어버린 채 여러 거리를 헤매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던 후타바정이라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졌지만 거기는 이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글자는 원자력 올바른 이해로 풍요로운 생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런 놈들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말라. 정부나 도쿄전력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막대한 거액의 돈이 우리 품 안에 들어오고 풍요로운 잘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이 표로 구현을 한 것이죠. 그 때문에 이 후다바정이라는 이 거리는 핵발전소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なってしまいました 사람이 없는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こういう悲惨な出来事がすでに3年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이미 3년이나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収束している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1年 사고는 전혀 수습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은 한국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아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그 수권 정당이었습니다. 정권을 맡고 있었고 수장을 맡고 있던 게 노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11년 말에 후쿠시마 사고 수습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장난하냐, 농담 아니다, 농담이냐, 그런
심적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밑바닥에 놓여진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무슨 사고 수습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2011년 3월 11일에 가동 중이었던 1호기에서 3호기까지의 그 원자로에서는 노심이 이미 녹아내렸고 노심 용역 멜트다운이 됐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장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것이 이 화력발전소였다면 간단했겠죠. 사고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 됩니다. 손으로 만져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인 경우에는 현장에 가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대신 측정기를 배치해놓고 사고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진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조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가동 중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나마 있던 측정기도 사고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잇따라 고장이 나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녹아버린 해결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으로 노심을 이미 녹아내리도록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물을 주입해서 냉각시키자. 그래서 3년 동안 줄곧 물을 주입해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해결료를 향해서 그 냉각수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입한 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그 때문에 오염수가 정말 그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사능을 어떻게든 그 안에 가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표 때문에 저는 이 순간 지금 서울에 있고 여러분도 서울에 지금 여기 계시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그 부지 안에서는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몇천 명의 노동자가 지금 방사능을 그곳에 가둬두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노동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쿄전력의 직원, 사원이 아닙니다. 하청의 하청, 그 1차, 2차도 아니고요. 8차, 9차, 10차 하청, 그 중층적인 하청, 다중하청 구조 속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자기의 돈 수입조차도 정말 횡령당하고 가로채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피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의 부지 밖에서는 지금도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고향을 빼앗겼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지대에 남겨진 채로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포함해서 현재도 피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고 당시에 가동을 정지하고 있었던 사오기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의 수조 안에 히로시마 원폭으로 환산할 때 14,000개에 해당되는 그 원폭 개수를 넘는 세슘 137이 그 안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에서는 지진의 그 여진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다음에 대형 커다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해서 그 반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인 발전소 건물이 원자로 그 건물이 다시 무너진다면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또다시 분출될 것입니다. 오염수가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죠. 이것은 2013년 8월 3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 전인
시점인데요.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기사 제목은 오염수 가두는 것이 궁지에 몰렸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오염수 문제가 마치 이때 처음으로 뭔가 발생한 것 같은 어감으로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오염수 문제가 비로소 처음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원자로고 오른쪽 그 높은 게 터빈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죠. 그리고 매일 원자로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냉각시키려고 합니다. 원자로 그 핵물질이 더 이상 녹아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400톤의 냉각수를 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이나 터빈 건물 안에 400톤 매일매일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상태고 계속되고 있고 합계 800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만 이것을 어쨌든 퍼내서 400톤 분량은 원자로 안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400톤은 오염수로서 계속해서 점점 저기에 담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3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 밖에도 매일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증가되고 부지 안에는 4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탱크에 담아두고 있다고 도쿄전력이 말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 날마다 400톤이니 800톤이니 하는 우리 지하수가 이 원자로 건물, 터빈 건물 아래를 통해서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 건물, 터빈 건물 지하 그 아래는 이미 방사능의 늪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 매일 이 방사능이 바다를 향해 흘러들고 있어서 이러기는 어떻게 오염수로서 1차적으로는 탱크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를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1호기가 여기입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 여기에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때는 부서지지 않았지만 5호기와 6호기의 원자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에 오염수를 담아두기 위한 탱크들, 발전소 부지는 이만큼인데 부지 안에 상당한 부분을 오염수 탱크로 메워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가 원자로가 늘어선 건물들이고 여기가 오염수 탱크들을 놓고 있는데 이미 40만 톤 분량의 오염수 탱크가 오염수를 여기에 늘어놓고 있고 이렇게 날마다 400톤 분의 오염수를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파탄 나겠지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발전소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탱크를 아무리 증설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파탄 나서 오염수를 바다로 그냥 보내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오염수 문제란 탱크에 담아둘 수 있는지 어떤지 이거 사실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신문 기사를 크게 한 건데요. 여기 이 자리에 원자로 건물, 터빈 건물이 있는데 이 터빈 건물 지하에서 항구로 향해서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도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 여기에 전선 케이블이나 배관 등이 이렇게 뻗쳐 있는데
この地下道の中に 이 지하도의 안에 事故が起きてすぐに 사고가 나서 汚 바로 染水が大量に 오염수가 대량으로 2011年3月 쌓였습니다. 2011년 3월 여기에 이미 여기 지하도 또는 地下というところに 원자로 건물 지하 터빈 건물 아래에 10만 톤의 오염수가 状態になって 쌓여버린 そして皆さん 상황이었습니다. 分かってくださると思うけれど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콘크리트는 원래 부서지는 겁니다. ひびが入らないコンクリート 균열이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엄청 훌륭한 이 건물인데 이 아마 이거 콘크리트 건물이죠. 표면이 이 표면을 도장하고 있고 이래서 균열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건물도 아마 여기저기 콘크리트 자체는 균열이 있을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는 원래 물을 가둬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 터널 또는 터빈 건물 지하 또는 원자로 건물 지하에 1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이미 2011년 3월에 쌓였다는 겁니다. 원래 망가져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 여기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고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계속해서 오염수는 흘렀을 것입니다. 샜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 터널이 이 항구 쪽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오염수가 좔좔좔좔 그대로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4월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물론 일본 국가도 도쿄 전력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로 콘크리트를 흘려서 그 장소의 그 자리에 그 누출은 막았습니다. 그 자리만큼은 막았습니다. 그 장소만큼은. 항구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깨진 것이 갈라진 것이 보여서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기저기 다 새고 있었습니다. 항구 쪽뿐만 아니라 샌 게 아니라 터널 지하를 받치고 있는 그 아래쪽으로 원자로 건물이든 터빈 건물이든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마지막으로 오염수 문제는 없어진 것처럼 해결한 것처럼 일본 국가도 도쿄전력도 치부하고 그리고 매스컴도 침묵하고 그리고 더 이상 오염수가 안 흐르는 것처럼 안 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처음으로 또 비로소 오염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를 하긴 했지만 농담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부터 이미 오염수는 계속해서 흘렀었고 지금도 흘러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4호기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을 때 맨 최상층에 있는 그 아래쪽에 그 벽 구멍이 났는데 이 벽인데요. 그리고 이 벽 바로 옆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게 그 기자재가 보이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기린이라고 부르는 기계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에 매립되어 있는 이 사용후 저장 수조가 끓어오르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래에서 물을 그 사용후 해결료 저장 수조로 물을 그 보내기 위한 장치. 한국 분은 그다지 별로 아시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기린이라는 것이 도착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뭘 했냐면 자위대가 헬리콥터까지 등장시켜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망가진 원자로 상공에서 물을 쫙 흘려보냈습니다.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기 때문에 건물 가까이 접근이 안 되니까 훨씬 떨어진 상공에서 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흩어진
그렇죠. 물은 옆으로 흩어져 버리고 정확하게 수조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 도쿄 소방서, 그 소방대가 출동해서 역시 무섭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이 호수차로 여기에 물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물이 안 들어가죠. 이대로 가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린이라는 기자재를 동원해서 간신히 사용 해결료 저장 소재에 물을 넣을 수 있어서 간신히 사용 해결료 4억이 이 저장 수조에 물을 식힐 수 있었다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린 건물을 이 위치에서 저 위치에 지금도 저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는 매달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해결료를 꺼내서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도 올해 끝까지 해도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큰 여진이 발생해서 저 건물이 안 무너지면 좋겠지만 그러기를 바라지만 물론 국가도 일본 도쿄전력도 바라고 있겠지만 하지만 아무리 빌어봐도 사고는 닥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지진이 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4억입니다.